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이직할 때는 누구나 연봉을 많이 받고 싶죠? 그래서 일단 희망 연봉을 최대한 높게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처우협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평소에 최대한 올려놓기,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지 생각하기, 협상 지식과 스킬을 제대로 익히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평소에 최대한 올려놓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만큼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직할 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 직장에서 최대한 많이 연봉을 끌어올리고 이직하는 경우와 적당히 올린 상태로 이직하는 경우가 과연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전자가 더 만족스러운 연봉을 만들어줄 겁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같은 경력이나 연차 대비 연봉이 높은 후보자는 현 직장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처우협의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처우협의 시작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 직장에서 연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받는 평가와 보상이 항상 공평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팀 내에 승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평가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선배가 후배보다 더 중요한 업무들을 꿰차고 있어서 후배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윗사람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사내 정치를 잘하는 다른 팀원에게 억울하게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순 없지 않나요? 실제로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해도 내가 성과를 낸 것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일단 개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보상과 연결되어 나의 연봉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향후 나의 연봉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직장에 있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의 직무에 대한 내공을 키우는 것,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고 평가를 좋게 받아서 최대한 나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몸값을 원하는 대로 점프업하면서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지 생각하기.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와 조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실 건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상사가 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리더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직원이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건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그만큼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면접관에 충분히 보여주고 어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층 심플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당신 스스로를 얼마에 고용하실 건가요? 이걸 결정하려면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얼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실 겁니다. 물론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 수준도 함께 고려하실 거예요.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연봉보다 높게는 당연하고 최대한 희망 연봉 수준에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 모셔올 겁니다. 반면에 그 정도 인재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뽑지 않거나 뽑더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데려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이 포지션에 오픈했던 채용 공고와 잡 디스크립션, 현업에서 진행된 면접의 평가 결과와 코멘트, 후보자의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 수준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안할 연봉 수준을 산정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및 보고를 통해 후보자에게 오퍼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나 꼭 모셔와야 하는 핵심 인력이라면 최대한 원하는 수준에 맞춰주려고 할 것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거나 애매한 인력인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의한 적정 수준의 상향,
또는 수평 이동, 슬라이딩 등으로 오퍼를 할 겁니다. 세 번째, 협상 지식과 스킬을 제대로 익히기. 여러분도 아마 전통 시장에서 흥정을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를 구매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더 좋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바로 정보와 스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가 많고 다양합니다. 저 가게에서는 얼마에 불렀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인터넷에서 사면 이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데 더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거나 판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우위에 서서 협상을 주도합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또 밀당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만큼 하자가 있으니 더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은 판매자의 심리를 꿰뚫고 가격을 쥐락펴락하면서 원하는 가격에 만족스럽게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처우협의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체와 입장만 다를 뿐인데요. 전통시장에서는 고객이 구매자이고 상인이 판매자입니다. 고객은 최대한 싸게, 가성비 좋게 사려고 하고 상인은 최대한 비싸게, 정가 이상으로 팔려고 합니다. 이를 처우협의에 적용해보면 기업이 구매자이고 후보자는 나라는 인적 자산을 기업에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 기업은 최대한 낮은 연봉으로 가성비 좋게 모셔오려고 하고 후보자는 최대한 높은 연봉으로 현재 연봉 이상으로 입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와 스킬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누가 처우협의에서 우위를 점할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이를 모르고 처우협의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기 전에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처우협의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누구와 협상하는지, 어떤 프로세스와 원칙으로 진행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